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7일 새벽 2시 46분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뉴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블록체인 플러스 사법에 열올리는 중국의 텐센트. 사실인가요? 네.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코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사실 이견도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주간 전망 비트코인 7,500달러 위 굳히기와 반감기 영향이 관전 포인트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사실 조정세를 어느 정도 850, 60 라인에서 조정세를 조정의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그쪽에서 우리가 이제 830선에서 매수를 끝을 내고 그 순간에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맞춰서 그때까지는 꿀렁꿀렁 올라가는 그림이 형성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지나고 나면 그리고 아마 또 축 처지는 또 행보세 그리고 조정 행보세가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약간 좀 확률이 좀 높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크게 급락하는 그런 그림보다는 이제 옆으로 쭉 또 지겨워지는 연말까지 또 지겹도록 옆으로 흐르는 그런 그림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매수는 좀 끝났고 그리고 수익을 어느 정도 잘 실현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수익을 욕심에 두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손실금이 커서 그 시대에 대한 거는 턴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신규 자금으로서는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하시면서 조금씩 수익을 늘려나가시고 나중에 그 물린 시들을 또 한번 또 대처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 한 2, 30%라도 털어서 평단을 조금은 줄여보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뭐 공부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세요. 제 공부방 문의를 이제 밑에다 좀 남겨놓을 텐데 그리고 저는 저희 단톡방에서 들어오는 제가 좀 제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속지 마시고 저는 이제 개인 닉네임 아이디 그래서 아이디 링크를 달라고 개인 실제 사용하는 카카오톡 아이디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즐거운 일들을 되게 사진을 못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저는 실제 제가 사용하는 아이디고 실제 전화번호까지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화번호는 저희 이제 시황 전용 방이 있고 이제 공부방이 있는데 시황 전용 방은 이제 실제로 대응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제로 리딩을 해드리는 공간이고 공부방은 이제 전리 원칙 그래서 사실 공부방에 좀 계셨다가 시황방에 가신 분들은 요즘 잘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아이콘도 제가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부만 털어내시고 또 끝까지 수익 내셔가지고 한 제 생각에는 한 돈 100만 원 가까이 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 한 달 동안 이제 시황방에 있는 그 후원료는 벌어 가신 셈이겠죠. 버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겁니다. 잃지 않는 거고 사실 저는 이번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비트맥스에서 다소 무리를 좀 하다가 손실이 조금 났어요. 근데 뭐 비트 상승 지분을 계산을 하고 나니 거의 뭐 쌤쌤이더라고요. 큰 손실은 아닌데 아쉽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저점에서 잘 샀는데 중간에 한번 놓쳤다가 추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개수가 1비트였었는데 1비트를 넘겨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0.96비트 그러니까 조금 손실이 난 거죠. 그 정도로 손실이 난 상태고 957? 그 정도 됩니다. 뭐큰 손실은 아니죠. 그죠? 비트 상승 지분 있으니까. 그래요. 네. 항상 그런 것들을 제가 뭐 롱 포지션을 가져갔다면 이제 많은 그게 있었겠지만 롱 포지션이 아닌 관계로 그리고
오늘로써 비트맥스의 세 번째 손절이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비트맥스를 하지 않겠습니다. 인출을 하고 다시 업비트로 시를 돌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도 최소한 이런 원리를 좀 가지신다면 그래도 수익은 좀 덜 하시더라도 손실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손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런 비트코인 인플레이션율 금보다 낮아진다 이런 얘기는 뭐 됐고, 그죠? 빅트 CEO 4개월 만에 떠난 이유는 빅트 경영진 사임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요. 뭐 이런 얘기들을 내고 있네요. 그죠? 자, 뭐 이 정도 보고 우리는 다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 안에 950만원이 오게 된다면 물량을 좀 줄여도 좋습니다. 물린 걸 팔아도 좋습니다. 근데 금방 다시 채울 수도 있어요. 물린 시드를 팔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하기 때문에 그 개수를 빨리 메꾸는 전략을 취하는 게 사실상 정신적으로 이득입니다. 얼마까지 갈 것이냐 이런 예상을 하기보다는 얼마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시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여기에서 한번 털었고, 그죠? 여기서 매수를 잡았고, 여기서 털었고, 여기서 아마 요걸 매수 못 잡았나? 그래서 여기를 못 잡아서 아마 여기서 잡았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잡았거든요. 여기서 제가 털었고 단타 청산했고, 그죠? 그래서 이 파동 자체에서 우리가 그 리딩방을 시작을 했었는데,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죠? 여기서 요쯤에서 시작을 했나? 시작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매수를 잡았고, 여기서 일부 청산. 근데 이제 큰 시드 아니었을까? 10% 정도, 뭐 30% 이내였기 때문에 여기였고, 여기에서 제가 좀 많이 채워된다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시작한 것 치고 요 상승 지분에 대해서 실제 비트코인 지분은 상승은 10% 채 안 일어나, 10% 정도 상승한 부분인데, 실제 계좌도 그 정도 늘어나셨을 겁니다. 물론 30% 이내로 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원 시드를 기존에서 300 정도 시드 하셨다면 30만원 정도 수익이 나셨던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정도 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은 후원금에 대한 좀 부담감은 다소 덜어진 상태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조정이 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요런 모습, 그죠? 요런 꼭다리 아이콘도 그렇고 요런 꼭다리들이 생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이제 하루가 더 지나게 되면 OEP형이 또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살짝에 대한 약한 조정세 나올 수 있겠지만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피보나치를 좀 해볼까? 오랜만에 피보나치 된다, 그죠? 하나기 때문에 약간 정도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자, 여기를 또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또 뭘 할 거냐면요, 추세선을 하나 그을 겁니다. 저항적 추세선 라인. 네. 위 부분 무시를 할 거고요. 약간 좀 이렇게 꼭다리 오버슈팅 부분을 약간 무시해서 전반적인 추세의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추세를 하나 그을 겁니다. 자, 최대 목표치예요. 그래서 이 구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보나치 1대1에 대한 비중과 더불어서, 그렇죠? 다시 말해서 A, B, C 그리고 1, 2, 3, 4, 5파의 형사로 단등 A, B, C파의 큰 파동에 대해서 이 자리가 목표치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5월 초 중에, 이번에 또 많이 바뀌죠, 그죠? 1000만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물리신 시드를 파셔도 좋습니다. 더 돌파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줄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걸 버티실 수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청산을 하세요. 이거는 거의 모르겠지만 어쨌든 5월 초 중순 정도에서 청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신 분들도. 그리고 나서 한 950에서 900만원 사이에서 다시 물량을 채우시면 돼요. 꼭 채우셔야 됩니다. 물린 거는 빨리 채우셔야 멘탈이 수습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700까지 빠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린 시드를 채운 거기 때문에 너무 너념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음 이제 이 구간 늦봄 이야기를 드렸는데, 늦봄 시나리오는 사실 여기서 시작돼 버린 것 같고요. 제가 늦봄을 옛날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늦봄 시나리오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조정을 주고 갈 줄 알았는데 830 이쪽 라인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분류분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늦봄에 고점을 찍어버린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회하시고, 이제 늦봄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새로 판을 좀 짜자. 그죠? 제가 늦봄이 아니라 초봄이 되어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좀 노려보셔야 됩니다. 좀 강하게. 저점 이탈을 하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이탈 살짝만 하면 제일 좋은데, 이 구간을 나중에 이제 올려 하반기 정도 이 자리를 준다면 여러분들은 흔히 말하는 다시 한번 큰 흐름, 진짜 좀 많이 큰 흐름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사실 내려올 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불끈불끈하는 모습이 등장하면, 여기서는 이제 큰 이제 역헤드 앤 숄더 관점에서 이렇게 진행된 이 모습이 등장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제 과거에 한 꽤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도 제 생각입니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까지는 많이 할 수 있는 흐름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트는 그까지 안 갈 거예요. 비트는 2배 정도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 부분이고, 이제 시기적인 부분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알트들 같은 경우는 4배에서 5배 정도까지도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시드를 좀 잘 모아두세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런 그림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다. 톡, 톡. 그죠? 뭐 이런 느낌의 때려주면 좋고요. 여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출발되면 제일 좋고요. 요거는 어느 정도 좀 괜찮아 보이는, 요거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 정도 모습을 하시면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모습이. 하지만 이 구간은 먹으러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 구간은 먹으러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이 자리를 주게 되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좀 샀던 그런 시드들도 이 자리는 더 가도 안 불난다고 물량을 다소 20%에서 30% 정도 줄여도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물린 거 다 빠시면 조집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뭐 승부 저를 한번 속는 셈 치고 믿어보시고 다 팔아서 평달 확 낮춰보시던가,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기서 파시는 거는 오버슈팅이라는 부분 등장하게 되면 1100에서 1200까지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감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등장하게 되면 여기 다시 삽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늦봄 시나리오도 다시 초기화시키는 이유가 지금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어요. 지금 살짝.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는 이 그림 등장하면 이제 정말 상승장이 연출되는 거니까 그 그림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죠. 비트의 흐름에 맞춰서 알트코인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좋았었던 것 같은데, 이더리움 요 캔들 이후로 이들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실제 여기서부터 15% 정도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제가 이 뒤로 이더에 대한 언급을 딱히 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한 말로 많이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사기는 별로였거든요. 왜냐면 이때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리고 비트가 830만원 왔을 때 있죠, 여러분 항상 이 포인트 있잖아요. 요때죠. 제가 830에서 44 요때잖아요. 요때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포인트인 것 같은데, 4월 21일 이때 덤벼드시면 됩니다. 4월 20일 이때. 그러니까 모든 메이저 알트들, 대부분의 메이저 알트, 리플을 좀 제외할게요. 뭐 이더리움, 비트캐, SV, 뭐 이런 메이저급, 에이다, 이런 메이저급 알트들은
등락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비트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대부분.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가냐 적게 가냐에 따라서 이번에 이더리움이 많이 간다라는 많이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오스는 다소 조금 아쉬운 경향은 뭐였지? 어쨌든 딱 같은 날짜에 샀으면 지금 이오스도 거의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뭐 시장방에 계시는 분들도 방송을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트의 타이밍에 맞게 사셔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잡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제일 추천 종목은 아이콘이었습니다. 아이콘은 저는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근데 제가 아이콘을 매수를 이야기를 한거 그 당시에 바로 사버리셔가지고 제가 놀랬거든요. 아이콘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사는 건 아니에요. 아이콘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기서 사는 건 아니라 제가 이게 270원대 정도에서 매수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노리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여기서 감이 더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덤벼드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빠져서 여기서 캔들이 하나 등장을 하면 여기서 매수를 노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목표가는 445원 등장을 했고 에코는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확인해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콘은 사실 20% 넘게 상승한 종목이에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시장방에 계시는 분들 일봉 스토어가 좋아서 한 번 더 들고 가볼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분은 이제 수익 꽤 많이 실현됐고 여기서 수익 실현 한번 했거든요. 343인가? 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 343원 있죠? 밑으로 빠질 때까지 버티세요. 그냥 존버 타시면 됩니다. 이런 걸 존버하셔야 돼요. 이런 걸 아시겠죠? 그러면 마지막 그리고 만약에 450원 전에 오게 된다면 다 팔아버리세요. 네, 450원 전에 오게 된다면 다 팔아버리시면 됩니다. 자, 지금 거의 뭐 리딩에 대한 수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뭐 그렇죠. 뭐 에이다도 여기 뚫고 올라가겠네, 그치? 주봉 캔들 좀 넘어가 볼까? 그래요. 좋네요, 에이다도 요거 종가가 마감이 되면 나중에 올라가다가 돌림 내려온 요 자리에 한번 매수를 노려보든지 그렇게 합시다. 근데 지금 쭉 껴임직한 구석이 몇 개가 있어서 지금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서 한 타임을 놓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줄바인 돌렸기 때문에 상단을 때리고 중라에서 잡는 게 맞아. 차라리 그게 낫고 여기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만약에 40원에 대한 손절가를 꼭 정해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에이다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에이다는 좀 늦어버렸어요. 이더리움 클래식 괜찮고요. 그죠? 이더클 좀 살까? 이더클 괜찮네. 네, 그죠? 근데 이더클도 지금 돌파 매수의 관점이기 때문에 눌림목은 살짝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힘들다 죽지 않았다. 또는 조금 애매하네요. 카이마 네트워크도 좀 질문이 들어왔어요. 요청이 들어왔었거든요. 카이마 네트워크도 이제 공방에 계시는 분이 참 예뻐 보이더라 해서 본인이 싹 발라 먹으셨더라고요. 팔아야죠, 그죠? 3파의 진행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 쪽 왔으면 반은 파는 게 맞아요. 반은 파는 게 맞습니다. 피보나치 해볼게요. 네, 피보나치. 그 자리. 대파동에 대한 이 자리, 그죠? 78.6. 그리고 다시 요걸 들어 올리면 38이 조금 남았네요. 조금 남았네. 조금 남았네. 38이니까 2파존이 이 자리는 물량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네, 물량을 줄이시는 게 맞고, 왜냐면 이 파동 자체가 상승에 대한 1파동으로서 좀 다소 불안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물량을 한번 줄여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렴파의 진행일지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바로 뚫고 갈지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량을 좀 더 줄여주시고 이후에 다시 노리시는 게 맞겠고요, 차라리. 근데 저는 이제 그건 안 노릴 것 같고, 여기에서 매수 잡으셨던 것들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상승률이 엄청나게 컸네요. 그죠? 카이버 네트워크 축하드립니다. 스트라티스도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제가 스트라티스를 괜찮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 나쁘지 않네요 했었는데 또 물려서 또 가만히 계셨던 분들을 탈출시켜주는 탈출자리가 등장을 했고 다행히 그분도 제가 이 자리에서 탈출을 좀 시켜드렸다가 빨리 팔으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스트라티스는 아직도 차트 모양새는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가두리 종목이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좀 게임직합니다. 그래서 스트라티스는 이제 가든 말든 그 사람들의 리그로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스텔라루멘은 이제 우리 CL님께서 올려주신 픽이죠. 그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죠? 20% 가까이. 역시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자,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비트코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수 있는,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950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까지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탁 터서 이렇게 빠질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요번 쭉 연결되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졌어요. 제가 요 매도 포지션을 먹으러 들어가다가 손실이 났거든요. 요번에 탁 터지면서 요거가 아니죠. 요거를 여기서 좀 많이 메꿨는데 메꾸는 것도 한계가 있네요. 여기서 요 순간에 탁 터졌어요. 여기서 왜또 탁 쳤다가 팡 터지길래 딴짓하다가 게임하다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 희망을 좀 가지시고 우리가 지난번 부제가 희망을 가지자라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희망을 좀 가질 수 있고 특히나 5월 비트코인 발가기 전후로 해서 알트코인들은 다시 한번 펌핑을 이루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도 한번 가져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또 우리는 또 뭐 어떤 종목을 먹을 수 있을 만지 먹을 만한지 이렇게 또 리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리플이 한 번 정도는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리플은 일단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리플이랑 토론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텔라루벤에 가버렸고 어쨌든 리플에 투자하시는 분, 리플 지금 하시는 분 말고 리플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한 270, 80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갈는지 안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대해봐도 되겠지, 그죠? 이제 이런 친구들 잡주들 돌아가면서 이제 고점 신호 내고 있고, 그죠? 위치에 이런 거는 물리면 감당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요거 비트도 이렇게 예상하고 이런 거 예상하고 있었거든. 근데 어쨌든 뭐 잘 타고 움직여주고 있으니 온톨로지도 나쁘지 않네요 지금은. 근데 이제 이런 데서 하긴 좀 부담스럽죠, 그죠? 항상 이런 데서 매수를 노렸어야 됐었고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그죠? 하여튼 다들 잔주 힘찬 한 주 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 저 포함해서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기운 내시고 그리고 보조금 다 잘 받으셔가지고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